차순위와 금액이 얼마 차이 안 냈다고 들었습니다. 4,000원 차이요. 와, 4,000원. 4,000원 차이. 야, 이렇게 4,000원 차이 난 거는 사실 저희 수강생분들 처음이에요. 그럼 한 건으로 내가 이제 조사를 해서 낙찰 받고 명도 끝나고 한 달 만에 팔고 세후 2,600만 원. 네, 세후 2,600원.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임장이 아닙니다. 저희 단타 실전반 수강생분께서 낙찰을 받으시고 매도 계약을 하셨다고 해서 오늘 촬영 왔습니다. 내일 바로 잔금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를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잔금 하루 전에 오늘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에 왔습니다. 이 물건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의정부 신곡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2억 3,50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2억 7,200만 원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세전으로 한 3,700 정도의 차익이 나셨고요. 뭐 세금이라든지 뭐 기타 비용을 했었을 때 한 2,700만 원 정도 순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일단 저희 수강생분께서 그 전에 다른 곳에서 뭐 강의를 듣거나 뭐 공부를 하셨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셨고요. 단타에 관련된 모든 강의를 저한테 다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실행을 하셨어요. 조금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내부를 좀 살펴보고 저희 수강생분을 모신 다음에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연이 좀 있어요. 명도에 대해서도 에피소드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차순위와 4,000원 차이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또 짜릿하죠. 근데 게다가 이 물건은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리 비용이 들지 않았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물건을 찾고, 어떻게 이 물건을 낙찰 받고, 어떻게 명도하고 얼마 만에 매도했는지 전체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시죠. 엘리베이터도 새 걸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집이 너무 좋습니다.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어요. 이 물건은 낙찰 받은 상태 그대로입니다. 거실 보시면 여기도 LED 등으로 전부 다 되어 있고요. 인터폰도 새 걸로 교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분한테 들은 거는 딱 2개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를 이게 하셨다고 합니다. 센스 있게 좀 휑한 것보다는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을 통해서 좀 따뜻한 느낌을 또 주는 게 우리가 매도할 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또 주셨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도 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시 같은 경우에도 필름으로 해서 지금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구축이다 보니까 베란다가 확실히 좀 큽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도 굉장히 좀 뛰어나고요. 여기도 아마 커튼도 다 기본적으로 다 달려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쪽도 보시면 깔끔하게 좀 잘 되어 있죠. 여기에는 지금 따로 수리는 되어 있지 않지만 굳이 이걸 한다고 해서 매도가 빨리 되고 더 비싸게 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이 상태로 매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페인트로 지금 깔끔하게 다 마감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거실도 커요. 좋아요. 중문도 보면 한샘으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3단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좋다.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여기가 부엌이고요. 이렇게 또 디퓨저까지 센스 있게 또 놓으셔서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향이 또 좋아야 기본적으로 집을 사고 싶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부엌도 보시면 엄청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또 트렌드가 광나게 하는 걸 안 하거든요. 무광으로 지금 잘 마감이 다 되어 있고요. 싱크대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물어봤어요. 제 수강생분한테 여기 왜 이렇게 되어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 아마 식세기 자리가 있었는데 소유자분께서 식세기를 떼가셨다고 합니다. 크게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수강생분이 한 200만 원 정도 빼서 매도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타일도 굉장히 깔끔하게 다 잘 되어 있고요. 싱크대도 굉장히 깔끔하고 여기 위치 보시면 알겠죠? 한샘인데 여기가 원래 인덕션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인덕션도 떼가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매도를 하셨습니다. 이쪽에도 또 베란다가 있네요. 와, 이거 엄청 크다. 이제 여기가 세탁기 놓은 자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페인트를 전부 다 했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물건 같습니다. 게다가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공간까지도 이렇게 넓어요. 바닥, 타일도 지금 전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손볼 데가 없습니다. 굳이 손본다고 하면 이 샤시인데 이 샤시가 사실 필수적은 아니에요. 샤시가 금액대가 워낙 비싸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깔끔하다고 하면 매도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 샤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방이거든요. 방 쪽에 있는 샤시는 교체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인테리어를 할 때도 만약에 내가 샤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전체 다 하면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외부 쪽은 샤시를 그대로 두고 안에 있는 샤시만 좀 교체하는, 좀 가성비 있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 소유자분께서 정말 가성비 있게 인테리어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죠.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 콘센트마저도 원래 좀 구축이면 좀 노랗게 이렇게 되잖아요. 다시 깔끔하게 콘센트도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문 보이시죠? 문도 다 한샘으로 다 교체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문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저기 틀까지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틀까지 완벽하게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탁등까지도 센스 있게 원래 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전자레인지나 밥솥 놓을 수 있는 수납함도 제대로 되어 있네요. 제일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안방도 또 봐야 되고 또 화장실이 또 중요하잖아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비교적 조금 좁다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시스템장이 다 되어 있어요. 와, 진짜 제대로다, 제대로. 요즘 신축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따로 있지만 구축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장을 또 짜놔야 되는데 장까지 지금 완전 새 걸로 되어 있어요. 그냥 아예 새 거예요. 심지어 이 장도 한 셈입니다. 한 셈. 문부터 해서 주방 전부 다 그냥 한 셈으로 다 통일시키신 것 같아요. 아, 정말 우리 수강생분 부럽습니다. 와, 진짜 넓다. 이 정도면은 제가 바로 들어와서 살아도. 그리고 이 물건의 또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앞에가 이렇게 상가가 있어요. 트여 있죠. 일단 앞에 아파트가 좀 막혀 있으면 답답한데 일단 해도 지금 굉장히 잘 들고 앞에 아파트가 없고 상가가 있다 보니까 확 트여 있는 이런 것 때문에 또 매도가 더 빨리 되신 것 같아요. 편의점부터 해서 피아노 학원, 교회, 여기 상가가 있는데요. 일부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잘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상가가 크면 공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공실도 없이 상가들도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상권이 활발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이 너무 좋으니까 오래 찍게 되네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데 화장실 좀 작긴 작아요. 여기 조금 좁게 되어 있지만 원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굳이 넓힐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지금 환풍기도 잘 되어 있고 타일도 깨진 거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액세서리들도 굉장히 좀 트렌디하게 요즘 좀 비싼 풀빌라 같은 데 가면 있는 자재거든요. 깔끔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 뭐 화장실도 아마 한 셈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메인 화장실입니다. 메인 화장실도 좀 좁긴 해요. 저는 처음 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자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아메리칸 스탠다드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세면대도 그렇고 여기 액세서리도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지금 마감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너무 좋은데요, 진짜? 근데 참고로 이거는 저희 수강생분이 인테리어를 한 게 아니고 그대로 이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있어요? 수도? 아, 수도? 오!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와, 이렇게 불까지도 들어오네요. 제가 옛날에 이거 인스타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감성 있게 이렇게 불까지 다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 타일도 보면 이런 거 있죠.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배수구도 아니에요. 이것도 좀 좋은 자재를 썼다고 볼 수가 있죠. 집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저희 수강생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시에 살고 있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미텐이라고 합니다. 내일 장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오늘 급하게 또 시간을 빼주셔가지고 내부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이 물건을 어떻게 입찰하게 되셨는지 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단타 실전반 들으면서 건물주님이 숙제를 내준 게 있어요. 숙제 중에서 이제 샷이나 문이 교체되는 이력이 있는지 아니면 사진상 교체된 게 보이는지 그걸 이제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요 아파트가 사진상 문이 딱 교체된 거예요. 그래서 문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이거는 바꾼 지 얼마 안 됐겠다 싶어가지고 네,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미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입찰할 물건까지도 찾으셨고. 그렇죠. 근데 또 입찰을 했는데 또 낙찰까지 받으신 거죠. 그렇죠. 한 번에. 여기가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1500세대 정도 되고요. 여기가 지어진 지 거의 한 30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 가까이 됐는데 제가 봤었을 땐 30년이라고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외부에서도. 내부는 뭐 너무나 좋으니까 포인트를 잘 잡고 입찰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물건은 얼마에 낙찰 받으셨어요? 이 물건은 2억 3,511만 9천 원이요. 차순위와 금액이 얼마 차이 안 냈다고 들었습니다. 차순이는 이제 입찰되고 나서 딱 나왔는데 누가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 왜 누가 날 쫓아오지? 뭐 혹시 그 상담사인가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혹시 그 금액을 쓰신 게 맞냐? 11만 9천 원을 쓰신 게 맞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11만 9천 원 썼다 그랬더니 자기는 2억 3,511만 5천 원을 썼대요. 그래서 저를 쫓아온 거예요. 그 금액이 맞냐고.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딱 9천 원으로 썼다. 그랬더니 자기가 뭐 100만 원을 더 올리려고 했는데 안 올렸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뭐 화장실이 2개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험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하고 저는 이제 웃으면서 왔죠. 그럼 얼마 차이가 난 거죠? 4천 원 차이요. 와, 4,000원. 4천 원 차이. 야, 이렇게 4,000원 차이 난 거는 사실 저희 수강생분이 처음이에요. 이 입찰가 관련해서 고민을 또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입찰가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때 또 에피소드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에피소드 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물건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건물주님이 제가 이미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을 입찰하기 전에 벌써 3번이나 왔어요. 미션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한 번 왔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 제가 제대로 뭔가 확신을 얻은 것 같지 못해가지고 2번째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위치나 이런 걸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인프라를 보기 위해서 3번째 왔었는데요. 이거를 사실은 입찰을 하게 된 게 부동산이 들어갔는데 5개나 있었어요. 5개가 있었는데 손님이 4명이 다 있는 거예요. 아, 4곳에 쓰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곳 한 곳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 사장님이 약간 힌트를 주셨어요. 거기가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 매물을 한번 내놨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뭐 샤시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쵸. 내부가 또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쵸. 이걸 이제 현장을 통해서 소스를 정확하게 들으신 거네요. 그쵸. 근데 이 부동산 말만 믿고 하긴 좀 그래서 2번째 왔을 때 부동산을 다른 집으로 갔어요. 여기가 인테리어가 되어 있다던데 맞느냐 확인했는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 옆에 부동산에서 제가 듣고 왔는데 한번 다시 확인을 해달라 했더니 자기 거기 가봤다고 물건 올렸을 때 와봤다고 하시면서 한샘으로 인테리어가 싹 다 돼 있다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와.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입찰가를 조금 높게 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가 이제 구축이다 보니까 인테리어 한 금액과 하지 않은 금액의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매도 금액 이 정도 되는데 얼마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건물주님께서 중간치로 생각을 해봐라 해서 거기에서 남을 걸 생각하고 이제 입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2억 3,5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는데 네.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다라는 전제 하에는 어느 정도의 매도가 가능하다고 들으셨어요? 부동산마다 조금 다르긴 했는데 처음에 갔던 부동산은 2억 8천을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2번째 갔던 곳은 한샘으로 되어 있다고 해놓고 2억 6천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실거래가 찍히는 거 보니까 2억 7천에서 8천 정도 높게 찍히는 것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2억 8천 정도가 맞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매도를 생각하고 이제 입찰을 하게 된 거죠. 말씀 너무 잘하신다. 유튜브 데뷔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보다 너무 더 잘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내가 조사를 잘했기 때문이에요. 많이 내가 맞죠. 만약에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도 가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임장도 하지 않고 그냥 입찰서를 냈어. 그리고 낙찰을 받았으면 이런 스토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잘 하신 거 보면 내가 그만큼 이 물건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조사를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진짜 물건을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라고 해서 그냥 입찰서만 제출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가 다 리스크를 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잘하신 게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해서 그냥 임장해가지고 여기 얼마에 팔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해서 끊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는 있지만 실제로 현장 와서 부동산에 가니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확신을 갖고 높게 써서 또 낙찰을 받았는데 4,000원 차이였던 거죠. 특정 금액을 쓰신 이유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부동산에서 얘기하시기로는 인테리어가 되었을 때 2억 8천이고 그다음에 인테리어가 되지 않았을 때 보통 2억 5천에 매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셔서 그러면은 지금 이게 최저가가 2억이 안 되는데 얼마를 써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부동산 사장님이 그래도 한 2억 3천 써야지 약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2억 3천 정도는 써야겠다. 1000단위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100단위를 얼마를 써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여기 입찰하기 전까지 그 한 달의 시간이 있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에서 건물주님이랑 저랑 경매장에 같이 간 거죠. 법원에서 낙찰이 돼가지고 아까처럼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꿈에서. 그런데 이제 그 낙찰 가액이 기억이 안 나는데 숫자가 너무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자다 깨가지고 2랑 3, 5, 그 다음에 19 이렇게 막 숫자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놓고 다시 잠들었어요. 어차피 뭐 그건 꿈일 뿐이니까. 그래서 로또인가 싶어가지고 그 주에 이제 그 숫자를 적어봤는데 완전 5,000원짜리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접고 있었는데 입찰하기 한 3일 전에 이거를 얼마를 쓸까 100단인데 얼마를 써야 될까 고민을 한데 원래는 2억 3,100만 원 정도를 쓰려고 했는데 이 정도를 쓸까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건물주님이 꿈에 나왔던 그 숫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에 2와 3과 5와 19가 있었거든요. 2와 3이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를 좀 조합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500을 쓰고 그다음 저희 딸 생일이 1월 19일생이거든요. 그래서 19가 있길래 그러면 1월 19일을 쓰자 해가지고 2억 3,511만 9천 원을 쓴 거죠. 근데 4,000원 차이로 된 거죠.
와 꿈에 나와서 진짜 근데 와.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 소름 돋은 거예요. 와 진짜 저도요. 근데 그 와중에 저한테 카톡 보내주신 게 0523이 있어요. 응. 제가 5월 23일 생일이거든요. 와.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약간 좀 그게 있으신가? 뭐 그 생각도 했다니까요, 진짜. 생일을 맞추다니요. 와. 이건 정말 운명이구나. 진짜 운명이야. 제 거였나 봐요. 그렇죠. 응. 저를 안 만났으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장난이에요. 어쨌든 너무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니까 이런 좋은 결과까지 또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낙찰을 받으셨잖아요.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었잖아요. 네. 이 물건이 왜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었을까요? 미션 중에서 어쨌든간 여기가 언제 매매를 했는지 그걸 이제 확인을 하려고 보니까 21년도에 누가 매수를 했었더라고요. 매수를 하고 나서 여기가 21년도면은 3, 4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인테리어를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그쵸. 언제 이제 매매가 됐는지 연도도 보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가액을 또 보면 이게 인테리어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볼 수 있는데 인테리어 되기 전에 금액이었었던 거죠. 그쵸. 우리가 이제 그걸 또 보면 이제 나이대를 또 보게 되면 또 신혼부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해서 신혼생활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또 힌트를 또 얻으신 거네요. 그쵸.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확답을 얻으신 확신을 거고. 얻었죠. 확신을 얻으신 거고. 그리고 나서 지금 그때 당시에는 여기가 점유를 하고 계셨나요? 점유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기 문에 보니까 미납된 것들이 쫙 붙어 있더라고요. 한 2, 30개가. 여기는 빈집일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전기 계량기 들어가는 거 확인해 보고 안 돌아가고 있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안 알려주려고 하셨어요. 처음에. 지금은 안 계시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었죠. 그러면 관리비도 좀 미납이 되어 있었나요? 관리비 많이 늘려. 3년치. 3년치? 3년치. 예. 그럼 3년 동안 거의 공실. 아니요. 처음에 한 2, 3개월은 그래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냥 3년치 계속 미납 상태인 것으로 봐서는 아예 빈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용 부분만 또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공용 부분이 전체적으로 미납 관리비 어느 정도 됐어요? 360만 원 정도 됐어요. 360만 원 정도.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네요. 생각보다는 어차피 또 공실 상태였기 때문에 360만 원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또 이제 인테리어가 또 다 되어 있었기 그쵸. 때문에 충분히 또 가만히 되는 그렇죠,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관리비는 잘 납부를 하셨나요? 네, 오늘 바로 납부하고 왔습니다. 내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 그쵸. 납부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미리 또 확인하고 입찰하신 거고 입찰가를 산정하신 거기 때문에 관리비가 500이 밀려있건 1000이 밀려있건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 일부러 아파트 투자를 할 때 관리비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밀려있는 그런 물건들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남들이 두려워할 때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확인하고 입찰가를 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공실인데 어떻게 명도를 해야 되지? 또 저한테 물어보신 것들도 있었었고 맞아요. 어떻게 명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명도 이렇게 씌워도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공물주님께 여쭤봤잖아요. 이거 빈집인 것 같은데 어떡하냐. 빈집인 걸 확인하고 혹시나 이제 소유자가 확인을 하러 올 수도 있으니까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놔라 해가지고 메모를 적어놨어요. 그간 애쓰셨고 고생하셨고 저는 이제 낙찰자인데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쪽지를 붙여놓고 왔는데 연락이 안 오시는 거예요. 좀 생각을 했죠. 빨리 차라리 잔금을 치고 점유 이전 가처분금지 해서 조금 할까 했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연락이 오셨어요. 문자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뭐 그냥 쓰시면 된다. 그래서 알겠다. 우선 저는 뭐 따로 얘기할 건 없으니까 알겠다. 그렇게 진행하겠다. 그리고 뭐 관리비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종료를 하고 비밀번호를 바로 알려주셔서 그냥 바로 썼습니다. 그러면 그냥 연락해서 이사비도 전혀 얘기 없으시더라고요. 그쵸 뭐 얘기 안 하시는데 우리가 굳이 돈을 주겠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굳이 돈 주겠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낙찰 받은 지 2주 안 돼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참 명도가 저는 이제 뭐 강제 집행도 해본 경험도 있고 얼마 전에도 명도 소송을 해서 이제 선고를 받은 것도 있는데 사실 모든 경공매 물건이 전부 다 강제 집행을 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쉬운 물건이 더 많아요.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잔금 치기 전에 이렇게 비밀번호까지 받아서 명도까지 다 끝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명도 비용도 빵원이고 인테리어도 다 되어 있고 관리비 미납 관리비만 공용 관리비만 납부하면 끝난 거네요. 그쵸, 끝이에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러면 이 물건은 2억 3,500 정도의 낙찰을 받으셔서 대출을 받으셨죠? 그쵸. 얼마를 받으셨을까요? 그때가 11월이어가지고 대출이 많이 막혀있을 때여서 제가 여러 군데다 다 연락을 해봤지만 KB 시세 기준으로 70%만 이제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1억 6,900? 그 정도 선에서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대출을 받았죠. 그러면 취득세라든지 법무비에서 실제로 들어간 돈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법무비랑 취득세 500선이었던 것 같아요. 500선? 그러면 6, 7천 정도 들어간 건가요?
현금이? 6,500 정도 6,500 들어갔어요. 정도. 그러면 실제로 이제 잔금 치기 전까지는 대출을 받고 한 6,500 정도 네. 들어가신 거고. 그럼 대출은 일반 근저당 대출 받으셨어요? 아니면 신탁 대출? 신탁으로 받았어요. 신탁 대출을 받으셨는데 이제 근저당 대출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할 때도 좀 절차들이 있는데 어떤 절차가 좀 있었는지. 법무사가 알아서 해서 돈밖에 안 내서 모르겠어요. 어차피 대출도 결국에 제가 이제 한 거는 은행 가서 사인한 거? 그게 전부라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신탁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냥 법무사가 알아서 해서 제가 뭐 따로 관리하거나 뭐 관여해야 될 건 없었습니다. 맞아요. 그냥 우리가 신탁이기 때문에 뭐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 대신 이제 신탁사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말소한다든지 이런 동의서 정도만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잔금을 치는 이 법무사님께서 알아서 처리를 또 해주시는데 말소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근저당 대출과 신탁 대출 매도할 때 큰 차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보미탱이님은 경매 공부를 하고 나서 입찰 몇 번을 해보셨어요? 저는 공부하고 나선 처음이었어요. 처음 입찰을 하셨는데 첫 낙찰이 된 거예요. 첫 입찰 전날짜리 완셨다. 예. 와. 사실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게다가 또 인테리어가 다 되어 있고 이런 물건을 또 첫 입찰에서 첫 낙찰을 받으셨는데 그럼 이 물건을 단기간에 또 매도를 또 하셨잖아요. 언제쯤 잔금 치셨죠? 2월 20일 날 잔금을 치고 부동산이랑 계약한 거는 1월 17일.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됐을 때 매도가 된 거죠. 잔금 치고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돼서. 그러면 이거 얼마에 매도하셨어요? 2억 7,300에 매도했습니다. 그럼 단기간에 또 매도하면은 77%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77%면 세금 좀 너무 많이 내지 않나요? 그쵸.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건물주님 알려주신 것처럼 매매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종소세만 이렇게 낼 수 있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조금만 내고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후 세금 다 내고 어느 정도의 차익을 예상을 하고 계세요? 대략 2,600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세후죠? 세후. 한 건으로? 두 건이 아니고? 네. 그럼 한 건으로 내가 이제 조사를 해서 낙찰 받고 명도 끝나고 한 달 만에 팔고 세후 2,600만 원. 네, 세후 2,600만 원. 축하드립니다. 첫 입찰에 이렇게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쵸. 왜냐면 이게 또 빌라면 사실 시세 조사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요. 아파트 같은 경우 워낙 또 쉽기 때문에 경쟁이 또 치열한데 이렇게까지 수익을 또 냈다라는 게 정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 좋은 건가요?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계획도 좀 궁금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여기 대출 받고 투자금 좀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물건을 또 하고 싶어도 투자금 또 있어야지 또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일이면 잔금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투자금도 더 생기기 때문에 다음 계획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한번 해봤더니 약간 많은 돈이 묶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빌라를 2개를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각각 2천씩 한 수익을 좀 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좀 많이 묶이니까 네. 이거를 차라리 분산을 해서 빌라 2개를 해서 여기에서 또 단타 그죠? 2배 수익을 또 낼 수 있게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부풀어지면 건물주님처럼 이제 다가구를 좀 최종 목표는 이제 다가구 주인. 그렇죠. 어쨌든 이제 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또 아파트나 빌라보다는 좀 투자금이 좀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처음부터 다가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가구 투자를 하면서 월세 수익 만들고 보증금 회수하는 걸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단타는 어떻게 보면 돈 벌기 위한 수단보다는 그냥 약간 취미 느낌으로 이제 단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아마 보미태희님도 하실 것 같습니다. 보미태희님은 처음에 경매를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는 외벌인데 남편이 벌어다주는 금액으로는 먹고만 살지 앞으로 나 미래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유튜브로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걸 좀 찾아봤어요. 저는 이제 주식은 너무 등락이 크니까 이건 무서워서 못하겠고 부동산으로 좀 봐야겠다 했는데 아니 건물주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건물주님 보니까 설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명확했어요. 애매하게 애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정확하게 찝어주는 게 약간 제 스타일이었어요. 8월에 유튜브를 봤는데 바로 모집을 하시길래 그냥 9월달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바로 그냥 실천을 했습니다. 예. 바로 이제 고민을 안 하고 바로 실행을 하시고 나서 조사를 하고 또 낙찰을 받고 바로 수익까지 또 이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보통 이제 외벌이를 하시거나 이제 하시게 되면 남편분이 또 일을 하잖아요. 투자해서 공부 좀 해볼래라고 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되게 반대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아, 그렇죠. 어떠셨어요? 뭐 걱정은 하는데
제가 이거는 이제 결혼 전에 미리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여기다가 꾸며쳐둔 돈이라 남편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았고 이제 조금 걱정되니까 이거를 같이 가서 해보자 해서 실질적으로 남편이 같이 와서 부동산을 같이 들어가서 확인해보고 물건도 같이 보고 해서 남편한테 조금 안심을 시켜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반대는 크게 없었고 수익을 내고 나니까 기뻐가지고 차 살 생각이 안 나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영상도 보고 같이 공부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세뇌 아닌 세뇌를 시키면서 했는데 사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직접 투자를 해서 통장에 돈이 찍히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신뢰가 생깁니다. 맞아.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다른 물건도 한번 볼까? 이제 같이 물건을 또 보게 되고 같이 임장을 또 가는데 이게 정말 제가 이상적인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질문 받는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제가 사실 남편 몰래 신청을 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남편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나 이제 보미테니 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으실까 해가지고 한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난주 토요일도 같이 임장 갔다 왔어요. 애랑 같이. 또 밖에 나가서 소비를 또 할 수 있지만 소비보다는 또 좀 발전적으로 부동산 조사도 하고 어렸을 때 또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걸 보고 또 크잖아요. 그런 마인드적인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가 엄마는 무슨 일을 하길래 제가 엄마는 집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애가 이제 어린이집 가가지고 선생님 저희 엄마는 집을 파는 일을 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맞아, 한참 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할 때죠. 맞아요. 누가 보면 부동산 하는 줄 알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인중개보다는 우리가 경매가 더 매력적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또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너무 좋죠. 내가 하는 만큼 또 할 수 있다라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제 강의를 이제 처음 들으시죠? 다른 데서 강의 안 들으셨죠? 아예 강의를 마음 먹은 게 사실은 건물주님 걸 보고 마음을 먹었어요. 원래 이제 책을 여러 가지 봤는데 너무 머리에 이렇게 막 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합하고 결합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건물주님 보고 설명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신다. 그냥 이분이 하는 강의라면 괜찮겠다 싶어서 다가구에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러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추후에 이제 단타 실전만까지 들으셨죠. 그쵸. 다른 곳에서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제 강의를 들었으면 더 좋다라는 걸 또 느끼셨을 텐데 아쉽게도 이제 제 강의가 첫 강의셨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셨을 때 솔직히 제 강의 때 어떻게 알려드리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강의를 막 여러 개 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걸 배워서 빨리 실천을 하고 빨리 투자를 해야지. 너무 답답하다 싶어가지고 건물주님이 하는 강의 방식을 보고 이분은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한 번에 딱 끝까지 딱 알려주시겠다 싶어가지고 들었는데 너무 만족스러웠던 게 그 포인트들, 투자에 대한 포인트들 있잖아요. 건물주님 하셨던 그 투자 포인트를 저희한테 직접 알려주시고 그게 사실은 적용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집에서 이것만 해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렵지 않게 그냥 그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미션도 사실은 제가 이걸 입찰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라는 대로 숙제니까 해야지 약간 그 마음을 했는데 하다 보면은 안 따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쉬워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습관화를 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미션을 했는데 그 미션을 하면서 또 이렇게 낙찰까지 받으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강의 내용은 굉장히 좋았던 걸로 최고. 항상 수강생들한테 말씀드려요. 이제 더 이상 다른 곳이든 제 강의든 강의 듣지 마셔라.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전부 다 알려드렸으니 다른 곳에 가도 저보다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는 실천을 해서 빨리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기세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다른 빌라 2건 그리고 또 플러스로 아파트 하나 더 해가지고 이 3건만 딱 매도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바로 이제 건물 투자까지 또 이어나가시면 될 것 바라는 같습니다. 바입니다. 그때는 이제 아이한테 엄마는 집을 싸게 사서 비싸게도 팔지만 엄마는 또 건물이 있단다. 월세도 받고 있어. 나는 너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엄마는 이 시간에도 통장에 돈이 들어와.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교육도 하면서 자랑스럽고 떳떳한 엄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좋은 소식 생기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저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이제 촬영 끝나고 여기 주변에 또 맛집에 가서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